이재명 유죄 읽으면서 손뜬 샌님 판사 조이대 누군가. 제가 오늘 그 장면을 봤습니다. 이 선고문을 이렇게 들고 읽는데 이 선고문이 A4 용지가 팍 떨리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그만큼 긴장을 했겠죠. 이 엄청난 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한 상태에서 파기한 결정문을 선고문을 읽었습니다. 자, 조이대 대법원장은 일단 누군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사실 대법원뿐이 아니고 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켰다고 저는 봅니다. 대법원은 그때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까지 있어서 나중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로 드러나면은 대법원은 뭐 엉망이 됩니다. 대법원 무용론, 해산론까지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나온 이 판례를 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최은정 재판부가 그걸 뭐 판례라고 들었고 그걸 다시 이 대법원에서 지금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 자칫 잘못하면은 대법원도 망신살이 뻗칠 수가 있었죠. 그런데 대법원과 법원 그동안 황당한 결론을 내렸던 권순일 뭐 재판 거래부터 이 유창훈 뭐 영장 기각, 김동연 뭐 위정교사 무죄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최은정까지 이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데 그걸 지금 좀 회복을 하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죄 취집하기 그 한송 판결을 주도한 인물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이 전원 합의체에 전격적으로 회부를 하고 합의 기일을 일주일에 2차례 지정을 하면서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법원 안팎에서 이제 원칙론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 대법관으로 2014년부터 2020년에 대법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퇴직해서 교수를 하다가 다시 왔는데 그때 대법관에 있으면서도 다수 의견과 다르면서도 법리에 벗어나지 않는 견해를 계속 내서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도 있었다.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향은 경북 경주입니다. 그리고 1957년생이고 대구 경북고를 나왔네요. 대구 경북고 57년생이면 57회가 되는 것이고 서울대 법대 졸업해서 86년에 판사로 임관을 했고 이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 지방법원장을 거쳤고 양성태 2014년에 양성태 당시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을 됐는데 보통 대법관에서 퇴임하면은 대형 로펌에 가죠. 대형 로펌에 가서 정관 예우 하면은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석좌 교수로 가서 후학 양성을 하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해서 대법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원칙을 따르는 판사다 해서 선비형 법관 이렇게도 이제 불리고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이제 배석 판사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이 언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대형 부패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배석 판사들을 불러가지고 여론은 신경 쓰지 말고 재판에 충실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더라. 자, 이제 지금 이번에도 사실 여론에 신경 썼으면은 개딸들이 좀 더 셉니까? 엄청 더 세죠.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이런 판결 못 내립니다. 저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오늘 그 3시에 이 판결문을 읽을 때까지도 토시 하나하나에 따라서 이거 이번에도 안 되는 건가? 이번에도 굴복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고 그때 이 조희대 그 대법원장의 목소리도 좀 비장한 목소리로 바뀌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소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법률의 해석, 적용에 대한 혼란을 정리할 책무가 있다. 이 지론, 최고 법원이니까 이 혼란을 좀 정리를 지금 이렇게 해서 혼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그냥 대선 이후로 넘기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여론에 쫓겨서
무죄 확정을 해주고 하면은 더 큰 혼란이 일어나죠. 법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부분도 화제가 됐었죠.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뒤에 평소에는 어떤 뭐 경조사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는데 그 참석도 하지 않고 공개 일정을 다 취소를 하면서 결의를 다졌다. 자, 그런 보도들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조희대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위협. 지금 말로서 하는 위협들이 막 가해지는데 아마 내일 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한다고 이야기 나올 겁니다. 자기들 다수당이니까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또 몰아쳐서 직무 정지를 시키든지 뭐 또 그렇게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좌파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또 협박을 벌써 시작을 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라고 있던데 이름도 뭐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에 대법 판결 직후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썼느냐면은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것들 봐라.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다 죽여주겠어. 이 이야기인가요? 한 달 있다가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은.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 이게 지금 바로 나온 반응입니다. 유죄 파기한 총을 보고 최민희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무슨 어디서 친구라는 말이 나오죠.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 선동을 하는 겁니다. 개딸들에게 막 선동을 하죠. 정청래도 무슨 뭐 사법 쿠데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선거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은 1년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죠. 원래 6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2년 2개월에 걸리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재명입니다. 재판 계속 불참을 하기도 하고 단식을 했죠. 단식을 하고 또 단식 회복한다고 법원에 재판에 안 나가고 그래서 2년 2개월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 판사 한 명은 압박이 못 이겨서 그냥 이 선고를 해야 될 날짜는 다가오니까는 사직하고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단톡방에 글을 올려서 나는 이제 자유다 이렇게 하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6개월에 해야 되는 걸. 2심도 4개월을 끌다가 원래 3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4개월을 끌다가 결국은 황당한 논리를 해서 이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오늘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3심 대법원에서는 신속하게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에 이 국민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이재명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34일 만에 빠르게 결정을 했습니다. 엄청 빠른데 여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보관이 하나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때 빨리 선고를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6월 3일 대선 전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보다 지금 한 달 이상 빠르죠.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를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아니야 더 빠를 수도 있어. 뭐냐면은 이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이재명이 출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 해서 6월 뭐 8일설, 9일설이 나왔죠. 그리고 또 더 빨리 하려면은 이 연휴가 들어가니까 뭐 하루 차이기는 하지만은 한 내일쯤 뭐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누구도 예상 못한 시점에 선고를 했습니다. 5월 1일 오늘. 자, 그 이유가 뭘까? 조금 뒤로 해도 되는데 이게 벌써 그런 이 법조인들의 해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시간을 버렸죠. 대선 때까지.
지금 고법에 파기환송돼 있죠. 그럼 고법에서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해서 선고를 하면은 이재명이 다시 재상고를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 그럼 이제 대법원에서 딱 끝나죠. 이걸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은 한 달 안에 맞춰버릴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완전히 날아간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도 지금 한 달 안에 다 끝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뭐 서정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이 한 달, 그러니까 5월 1일이라는 시점을 잡은 것이 6월 3일 대선일로부터 한 달 남짓, 이 시점을 골랐다. 그래서 이 안에도 조희대의 보관이 있다. 자,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